이번 카파야지 마들링 프랙티스는 Cognitive Caregiver. 엄청 창의적입니다. Quantitative Reasoning 하는 Cognitive Practice Exercise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요. 폴리거나나 HTML을 썼고 앞으로 이제 카파야지 이 전체 시스템이 인지 검사에 한번 다 도장 깨기 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도장을 깨고 인지감자 도장 깨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언어 영역으로 넘어와 가지고 언어 쪽으로 해 가지고 이제 언어 지능을 이제 언어 지식 체계를 이제 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재밌게 이제 뭐 어렵지 않게 지능 검사 같은 경우도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아버지하고 단톡방에 아버지가 이걸 올리신 거예요. 뭐야 이거 카톡 하고 올렸는데 이게 이제 아버지 그 친구들 사이에는 이런 게 유행을 하나 봐요. 하나씩 풀어보자 오늘 한 개씩 풀어가지고. 예. 왜냐하면 이렇게 머리를 계속 쓰시면서 아버지들은 이제 어머니들은 그 어르신들 레벨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미지가 왔길래 아버지가 왔길래 제가 또 착한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이걸 하면서 또 막 이걸로 바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명색이 여러분들도 강의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인지 이런 거 이야기해 주죠. 인지 기능이란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Cognitive skill centered 되어 있는 거를 요즘에서 인제 교육도 많이 받아들여서 같이 이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학습에 있어서 인제 그게 인제 요즘 거의 대세가 되다시피 유행이다시피 이걸 이야기를 해 줘야지 뭔가 있어 보이는 형태로 이게 많이 됩니다. 뭐 워킹 캐파시티라는 둥 뭐 무슨 뭐 기억이라는 둥 인출이라는 둥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있어 보여요. 예. 근데 인제 여기 인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actual knowledge라 그러잖아요. 이게 인제 acquired knowledge가 아니라 이런 mechanism, 멘탈한 mechanism에 대한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가지고 지식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설계를 하는 거는 뭐 요즘은 대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되는 거죠. 계속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름은 이렇게 부르지만 acquisition of knowledge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acquisition of knowledge가 있고 actual knowledge 이런 식으로 actual knowledge라 하니까 되게 없어 보인다. actual은 또 뭐야? 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제 축적이 된다는 건 어떤 사람은 이걸 하나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는 뷰도 있고 다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완전히 별개라고 보기보다는 이거 이야기했던 인제 쌓아 올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쌓인다라고 했을 때 cognitive function과 스킬을 통해 가지고 acquired knowledge가 이렇게 쌓여져 나간다고 보고 이게 이 전체가 아주 구조적으로 잘 됐을 때 뭘 잘 안다. 그건 진짜 잘한다라는 형태로 되는 거죠. integrate 돼 있는데 weak theory 물어본 것 때문에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또 한 번. weak theory라는 거 저는 싫어한다고요. 브로드 도메인은 이 지식의 자체에 관심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제너럴라이저블하게 내 어세스먼트가 어떻게 잘 확보되어 있는지를 보는 이론이에요. 스트롱 디어리라고 하지만 스트롱 코그니티브 디어리야. 코그니티브 프로세스 디어리라는 거예요. 여기는 스트롱 코그니티브 프로세스 디어리를 보조적으로 보는 거고 이게 관심 있는 거고 이거에 관심 있는 연구 주제가 있어요. 요 프로세스에 관심 있는 주제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acquired knowledge가 필요하지만 더하기 모르는데 프로세스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더하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아니 숫자를 모르는데 더하기를 어떻게 하냐고. 숫자는 알아야 되잖아. 그거는 인제 요쪽 영역이고. 숫자는 아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cognitive function이라든가 process centered에서 본다고요.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 이거 안 돼요. 잘 보세요. 뭐가 없는데 뭘 인출을 해. 뭘 기억을 해. 뭐 있어야지 기억을 하고 뭐 manipulation을 할 거 아니야.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 두 개 같이 있어야지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이것만 하는 거. 그리고 이걸 최대한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non-verbal 무슨 뭐 cognitive assessment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을 제거해 가지고 컨트롤해 가지고 보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디를 센트릭 하는가에 따라서 달릴 뿐이에요.
요즘 너무 막 인지인지하니까 뭐 뇌과학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니까 자꾸 그런 것만 강조를 하시는데 조심하십시오. 예.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요. 이제 엠버슨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어요. 태스크 도메인 스페시픽한 거. acquired knowledge를 볼 때는 이제 cognitive side 이거랑 다르다. 두 개가 다르고 cognitive 할 때는 task domain에 대한 것들이 약간 underrepresented 되어 있다. 있긴 필요한데 덜 중요한 거고 cognitive에 대한 theory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cognitive 모형을 주로 쓰는 거고 이때는 이제 inferential, generalizable 내가 이걸 가지고 얘가 이걸 안다고 할 수 있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인퍼런스에 관련돼서 샘플링이라든가 제너라이저빌리티라는 그게 중요한 게 이쪽 영역이고 그게 아니라 그게 처리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 거에 포커스된 게 cognitive psychology의 research question이고 IRM 모델은 둘 다 쓰는 거고 둘 다 필요한 거고 지식이란 자체가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형성되려면 저는 특히 형성을 보잖아요. 성장을 하려면 얘가 머리가 좋구나 또 고려를 해줘야 돼요. 빨리 배운 애구나. 예를 들어서 그걸 고려를 해야죠.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야지 얘가 어떻게 형성이 잘 되는가도 되고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한번 해보면 처음에 이제 feature identification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딱 보면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 머릿속에 이렇게 feature가 쫙 나와야 돼. 뭘 바꾸면 되겠네. 어디는 variation 되겠네, 안 되겠네. 이런 것들이 이미지 일단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꼭 이렇게 쓰라는 법 없잖아요. 이미지 세트 바꾸고. 그러면 4개 이미지가 operand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그쵸? 그다음에 numeric value 그러니까 이치에 들어가는 numeric value가 또 feature가 되니까 그게 숫자가 바뀌겠구나. 숫자가 적으면 좀 쉬워지고 숫자가 커지면 좀 어려운 문항이 되겠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operation 자체 여긴 더하기지만 맨 마지막에 곱하기잖아요. 나누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operation 자체도 이 종류 자체도 피어처가 될 수 있구나. 오퍼레이션 타입도. 그다음에 케이스. 그러니까 뭘 질문으로 이걸 주고 어디서 질문을 퀘스천 마크를 달까도 베리에이션이 되는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주면 쉬워요. 이걸 보면 이게 20이구나.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되잖아. 이 순서를 섞으면 찾아야 돼요. 뭐부터 풀어야 될까? 찾는 탐색의 과정이 필요해요. 탐색의 과정을 넣냐 안 넣냐가 난이도를 조절하기 시작하죠.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되면 되게 쉬웠다니까요. 처음부터 이거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쵸? 그러면 이 오더도 셔플링 할 수 있겠구나. 주는 오더. 왜냐면 사람은 위에서부터 읽으려고 그러니까. 그쵸? 접근을 하니까. 그래서 탐색의 과정이 필요 없게끔 따박따박 나오게끔 할 수도 있다. 그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엑셀에다가 만든 다음에 복붙하네. 즉 엑셀에서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SH 심볼 썼던 거 심볼 잘 골라 가지고 그중에 permute 해 가지고 앞에 거 4개를 가지고 쓰니까 이게 길어지면 어때요? 할 때마다 이 그림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고 색깔도 바뀌고 이거는 이제 surface feature고 surface feature인 거고. 그렇죠? 오퍼레이션 된 게 이제 정확하게 오퍼레이션은 간단하게 진짜 실제로 뉴메리카나 오퍼레이션으로 다 끝나니까 답들이 다 나오는 거죠. 답 만들고 들어가야 될 거 만들고 그다음에 어때요? 그걸 가지고 다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1부터 5까지 정하자, 난이도를 조절을 하자, 뭐 큰 숫자가 나오게 하자 안 하자는 다른 거에 대한 이슈고 그죠. 섞어 가지고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다음에는 또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테이블에 앉히는 거예요. 그 테이블 만들어 가지고 TRTD 해가지고 좀 TRTD가 들어간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서 기술 들어갑니다. 여기서 픽스드 된 거에서 맨 마지막 게 항상 있으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면 요게 항상 물어보는 거면 애들이 이거를 볼 때마다 식상하다고요. 여기서 뭘 퀘스천 마크를 달 건가 할 것 같으면요. 기계는 항상 똑같은 일을 합니다. 저희가 할 때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를 4개를 만들고 퀘스천 마크가 없는 거를 요 5개를 2세트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테이블 1, 테이블 2를 일단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과 그중에 다 숫자로 답이 있는 거를 2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머리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가 결정이 되면 고거를 샥 바꿔치기 하는 여기가 퀘스천 마크가 되면 얘를 빼버리고 퀘스천 마크로 집어넣는 형태로 되는 거예요. 두 세트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뽑힐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두 세트가 있어야 돼요. 테이블 세트를 두 개로 만드는 작업이 이 작업입니다. 똑똑하죠. 똑똑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테크닉을 익히시는 거야. 아, 왜냐면 뭘 빼서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는 쉬워요. 그 세트 두 개를 연결을 시켜요. 여기는 퀘스천 마크 있는 거, 여기는 다 있는 거. 그죠? 두 테이블의 세트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뭔가가 뽑힐 거 아니에요. 뽑힌 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고 그 뽑힌 거를 제외한 거를 가지고 뽑힌 거를 제외한 거 가지고 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뽑힌 거가 뭔지는 퀘스천 마크는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맨 마지막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게 섞이고 뽑힌 거는 맨 마지막에 퀘스천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번 씁니다. 요거는 이제 새로운 테크닉이니까 여러분 아시면 요 중간에 섞어 가지고 뭘 빼야 되면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를 빼고 섞고 걔는 맨 마지막에 배치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그냥 되는 거구나. 나머지는 다 이거 리핏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건 다 리핏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팔면서 답 같은 게 답이 아닌 거 오답이 되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 좀 더 세밀하게 하려면 오답의 리스트를 정하시면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논리적인 구조를 보면서 이 테이블이 나오게 됐는데 15번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뭐냐. 14번은 퀘션을 뽑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하고 테이블에 얘네들은 섞이는 거구나. 그것 빼고는 15번에서 다 섞이는 거구나. 그것을 제외한 것이 섞여서 테이블에 처음에 4개로 배치되는 거구나. 섞어찌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논리적으로. 그래요. Cognitive Caregiver 해서 인스턴스가 이렇게 제너레이트. 이쁘죠? 이제 해보니까 원래는 이거였는데 섞었잖아요. 우와,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3차 방정식 풀어야 되더라고. 엄청 어려워지는 케이스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운데 나중에는 이렇게 물어보면 3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답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는 뭐 수박은 아무거나 돼도 되잖아요. 여기 이 상황에서는 원래는 이게 디스트랙트라서 수박은 그렇게 되면 이게 답이 여기 이렇게 나오지만 기계는 이게 정답이라고 하지만 사람은 풀 수 없는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섞으면 근데 이거를 아버지한테 좀 더 풍부하고 아들이 얼마나 기술을 잘 쓰는지 좀 보여주려고 했다가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나오고 어머니한테는 혼나서 "이게 뭐야? 뭐 하라는 거야 이거?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러면서. 어머니 인지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막 그랬는데 머리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조절을 하면 되니까. 조금 조절을 하고 이거 나오는 건 조절을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operation step 중요하죠. 원래는 순차적으로 풀 수 있는 거였는데 탐색을 해 가지고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게 되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워킹 메모리 캐퍼시티가 중요해요. 순차적으로 풀 때는 워킹 메모리에 많이 안 올려도 돼요. 근데 3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해야 되면 워킹 메모리에 올려야 되는 게 많아요. 이게 뭐였지? 잠깐만. 근데 계산해야 되는데 미리 계산해 놓고 적어 놓고 이래야 돼요. 눈으로 못 푸는 경우가 생깁니다. 눈으로 너무 어려워서 못 푸는 경우가 어려운 게 워킹 메모리 캐퍼시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조절하면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다음에 스캐닝 오더. 위에서부터 순서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섞여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찾아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두 번째 거 풀어야 되고 이거를 탐색하는 어디셔널한 프로세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절하면서 난이도에 그런 것들이 인지적인 과정이 난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하는 게 인제 cognitive centered than process centered than assessment고 그거는 인제 뭐 클리닉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사용하는 거고 저희는 그런 인지적인 과정을 통해서 문학이라는 게 풀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주로 acquire than skill이라는 construct 어떻게 보는 거는 좀 education한 뷰고 그쵸.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뭐 숫자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 숫자도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그러잖아. 항상 그래. 그림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뭐 풀든지 뭐 더하기 빼기는 뭐
프로세스지만 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건 또 교육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related training 계속하면서 뭐 지능 검사는 차고 넘치게 많으니까 그 관련돼서 보시면서 하시고 exercise는 fixed를 하려면 진짜 쉬워졌다는 거야. 아까 거기서 permuse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fixed가 되는 거야. 요것만 나오게끔 해 봐라.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순서만 나오게끔 해 봐라. 그게 너무 쉬워요. 뭐 그거는 그때 가서 뭐 딱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버지니까 어? 술 술의 종류를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인제 술의 종류니까 아버지 한잔 하시면서 인제 이게 어떤 술이 숫자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 왜냐면 여자아이는 뭐 여자아이가 좋아하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남자아이들은 또 남자아이가 좋아하는 이미지가 셋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좀 해 주는 거죠 뭐. thoughtful하게 생각을 합시다. 예. 거기서 보면서 골라 가지고 색깔도 칠하고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제 쉬워지기 시작을 해요. 이런 거 주고 "여기는 무엇일까요?" 물어보는 문항들 있잖아요. "다음번 숫자는 뭐가 나올까요?" 이런 것들이 인제 엄청 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건 그럼 엑셀에 테이블에 딱 구조로 앉히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뭘 바꿔서 뭐 이렇게 해 주는 거가 너무너무 쉽게 나와요. 그다음에 위에 거를 섞어 준다거나 뭐 오더를 바꾼다거나 숫자의 레인지를 조절한다거나 뭐 이러면서 이건 그냥 너무 쉬워져요. 이제는 이 오퍼레이션이 하는 의미가 뭡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랑 이거랑 해서 이게 나왔는데 4개 주고 다섯 번째 이거 뭐가 나올까? 너무너무 쉬워져요. 우리는 이게 오퍼레이션이 뭔지 알잖아. 그래 놓고 만들어 놓고 오퍼레이션 안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오퍼레이션은 뭐 그냥 아무 오퍼레이션 쉬운 오퍼레이션, 어려운 오퍼레이션 쭉 나열해서 난이도로 조절을 해 놔. 2개 숫자로 이루어진 아무 오퍼레이션이나. 그래 놓고 이렇게 쭉 보여주고 예. 자 쉬운 거부터 어려운 것까지 한 방에 떨어져요 이게. 한 방에 떨어지는 한 모형에서 다 나와요. 오퍼레이션 종류 한 뭐 10개 20개 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2개의 숫자로 하는 오퍼레이션이. 그렇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게. 끝났다고요. 이렇게 만드는 cognitive assessment는요. quantitative reasoning 문항은요. 그냥 종결자 뭐 이런 느낌 나오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아버지 또 선생님이셨고 초등학교 선생님 30년 하셨고 청춘을 바치셔서 학생들 가르치느라고 또 하셨고 지금은 또 리타이어 하셔서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교육위원도 하시고 지금 리타이어 하셔서 이제 본인의 코그니티브 케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연습 좀 많이 푸시는데 아빠 힘내시고요. 저도 인제 아빠니까 힘내 가지고 하고 어세스먼트를 따뜻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것도 해 주자. 이것도 해 주자.' 우리가 어세스먼트가 너무 무섭잖아요. 시험 치는 게 막 벌 받는 용도로만 우리가 어세스먼트를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린 전문가가 이제 적정한 기술로 해서 따뜻한 어세스먼트를 만들어서 좀 뭔가 단순히 막 벌 받고 뭐 의사결 막 이런 인생에 중요한 진짜 그런 하이 스테이크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용도로 쓰려면 잘 들어보세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멀티미디어를 많이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을 하면 생각보다 쉽게 이런 것들이 풍부한 것들이 나와서 아이들도 재밌고 그림도 보고 익히고 수학도 좀 해 보고 그 또 컴퓨터에 집어넣어 놓잖아 앱에다가. 클릭도 해 보고 뭐 나중에는 뭐 그거 하고 나면 상도 좀 주고 노래도 좀 틀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끔 어세스먼트 만드는 사람도 같이 노력을 하면 어딘가는 가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